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요새 변동성이 확대됐죠. 그래서 제가 무척 많이 찾아뵀는데 안녕하시다는 인사 자체가 무색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제 19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상황이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저는 작년 말로 해서 은을 살려고 한 만큼 사는 이유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경기가 좀 어떤 신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또 겹쳐서 미국 시장을 보느라고 거의 지금 꼬박 샜습니다. 제가 인버스 쪽으로 좀 한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두서없이 그냥 몽롱한데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우 지수인데요. 오늘 낙폭은 좀 만회를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98%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3.4%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반등을 좀 시켜놓은 겁니다. 그나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장중에 4.2%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1.87로 마감을 했고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도용화시켜서 만든 건데 지금 특히 서양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아픈 사람만 쓰고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마스크가 쓰고 오히려 손을 깨끗이 닦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손도 닦고 마스크를 해야죠. 직장에서 어떻게 집단 감염이 발생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만져가면서 근무하는 일이 있나요? 육체적으로 접촉하면서 거의 같이 식사하고 말하고 하면서 옮기는 거지, 비말로. 근데 서양 애들은 과거서부터 마스크 쓰는 걸 굉장히 꺼려 하잖아요. 이제 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그만한 마스크 분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헛소리 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마스크 쓰는 게 이런 거죠. 무슨 나쁜 짓 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 가릴 때 가면 쓰듯이. 가면 무도회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난잡하게 놀려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아프면 쉬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참 인격이나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중한 환자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피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기 정도 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감기 정도 가지고 학교를 안 가거나 아주 심하지 않으면 다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아픈 사람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과거에는 증상이 있어서 힘들고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집에서 쉬죠. 약을 먹고 병원에 나가고. 그런 사람 당연히 마스크 쓰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남한테 옮기는 거가 가능했는데 이건 다르잖아요. 신종은 이 바이러스 지도 살겠다고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또 어떤 거에 지금 돌연변이 가서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남한테 감염시키니까 그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확진자의 80%는 아주 감기 정도로 지나간다는데
그 젊은 친구들은 그냥 오한 한번 왔다가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활동성이 있으니까 엄청 돌아다니겠죠. 그 사람들이 마스크 쓰겠습니까? 아프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옮기니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마스크 쓰지 말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이 표로 한번 봤는데 지금 10만 명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집계된 거로만. 그리고 뭐 사망자는 뭐 이렇게 3,460명 되는데 이 표가 지금 이게 중국이란 말이죠. 많이 좀 안정화된 모양입니다. 중국 발표가 맞다고 하면. 그리고 이거는 그거죠. 회복된 사람들 그래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 다른 지역. 지금 유럽과 뭐 이렇게 시작된 거죠. 뭐 우리나라 그리고 어디입니까? 이태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것도 물론 올라가겠으나.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일 위험스러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은 제가 보기에 올림픽은 벌써 물 건너 간 겁니다. 지금 예선전이나 제대로 치릅니까? 입국 금지하는데. 해도 누가 가겠어요. 지금 몇 달 남았지만 제가 보기에 뭐 힘들다고 보고요. 이 유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태리에서 지금 이태리, 이란, 이란이구나.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그렇게 마스크 쓰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인식이. 근데 종국에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미국이죠. 이게 처음에 이 동서의 해안가로 조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점 이제 내륙으로 중부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차단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근데 여기 점점점점이 있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 그렇게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얘들은 지금 검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도 지금 마스크 지금 사기가 힘들다는데 엄청 막 폭리를 취하나 본데. 그때 일본에서 여기 그때 무슨 뭐 유람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이 유람선에 탔던 확진자들을.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데 있어서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접촉했던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제대로 된 보호장구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랑 접촉을 하고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편하니까 호텔 가서 자고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랬대요. 고향으로 갔대요. 내려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만 지금 58명, 19명이 생긴 겁니다. 70몇 명이죠. 지금 미국이 275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미국도 아마 이거 민낯을 볼 겁니다. 오늘 그냥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이고 그런 병은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을 줄 알았죠. 저기 동양의 지저분하고 이상한 역기스러운 뭐 박쥐를 먹고 그리고 의료시설이나 문화적으로 좀 안 되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퍼지는데 지금 이제 와서 뭐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넓은 미국 땅에서 벌써 점점 바뀌었으면 여기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가 워싱턴 주 아닙니까? 워싱턴이 따로 있지만 워싱턴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지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8,000명을 지금 당장 검진을 해야 되는데 진단 키트가 200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뭐 이제부터 뭐 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웬만한 보험 든 사람이 이거 검진하는데 2천에서 3천 달러 들어간다는데 그거 검진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예비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해서 하겠지만, 보험 아무것도 가입 안 한 사람들이 뭐 2,700만 명이가 된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MB가 이게 좋다고 이거 하자고 하는 미친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 대비해 보면 저는 마스크 관련주 하고 진단 키트 관련주는 아직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빨리 이거를 잡아야 되겠죠. 중국처럼.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또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수출을 해야죠. 지금 전 세계가 날릴 텐데, 중국하고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거지만 이 사람들 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안 퍼지겠습니까 이게? 미국 가면은 캐나다는 땅덩이나 넓고 사람 접촉이나 좀 적지, 이거 남미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이거 뭐 더우면은 뭐 날씨 풀리면은 뭐 한다? 이란이 덥나?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계절성 뭐 독감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줄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전에 방송할 때 제가 팔라듐, 이거 주봉이거든요. 제가 팔라듐 뭐 보유했다 그러는데 그 전에 다 싼 값에 다 처분했습니다. 하고 은을 좀 더 샀죠. 지금부터 저기 금 시세를 잘 봐야 됩니다. 금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은이 오르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먼저 오르는 거는 우량주들이 먼저 오르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가는데 뭐 한 6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오르는데,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어떤 재료에 의해서 1,000원짜리가 3,000원 가는 건 한순간에 가거든요. 은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금은 잘 오르는데 왜 은이 안 오르지 하는 거는 좀 참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금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저한테 메일 보내서 이 빅스 ETN을 사서 손해를 봐서 걱정스럽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참 그분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긴 좀 힘드시겠죠. 그때 아마 12,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요 정도에 사셨을 거예요. 요 정도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22,000원이죠. 저도 수익 안 났습니다. 이거 조금밖에 안 났어요. 조금 먹고 나오고 조금 먹고 나오고 그래서. 그럼 그때 제가 빅스 말씀드릴 때 12 정도 되면은 그냥 웬만하면 눈 감고 사도 되고, 한 14에서 16 정도 사이면 장상황에 따라서 사볼 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6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빅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이 급변해 버릴 때, 그때 한 짧은 시간 내 일주일 내 정도로 쇼 보고 나와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시작하든지 해야지. 그 다음에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숏으로 걸라고 그러면 뭐 다우나 나스닥, S&P 정도, 뭐 2배짜리도 있고 1배짜리도 있으니까 뭐 오히려 그게 낫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꼬꾸라지면 또 끝없거든요. 이건 다우 일봉인데요. 이때 이제 매도 사인이 나왔죠. 이거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결과물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요새는 뭐 이런 설명까지 다 나오니까 이게 다 맞지는 않으니까 뭐 샛배령에서 상승 반전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추후는 이제 봐야 되겠죠. 일봉은 이렇습니다. 일단 낙폭 과대죠. 이게 주봉입니다. 거의 뭐 61.8%까지 찍었습니다. 상승폭에 주봉으로 봤을 때. 근데 월봉으로 봤을 때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국 시장 제가 쉬는 게 아니라 파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유 계속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빅스 같은 거 조금 해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건 종목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런 종합주가 지수나 이렇게 대형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을 어떻게 끊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5파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3파가 제일 강력하고 제일 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저는 마무리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오버슈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쌍봉이라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빠질 때는 A, B, C로 빠진 겁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약한 파동들은 있으나 요건 이제 나스닥 일봉이고요. 뭐 비슷합니다. 주봉이고. 나스닥은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이건 38.2% 정도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다운은 61.8%까지 갔었죠.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요. 얘는 아직 38.2% 가려면 멀었습니다. 물론 다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나 거기까지 바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다. A, B, C로 해서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건저리까지 간다고 보고요. 그러면 중국을 한번 보죠. 중국은 뭐 이 월봉으로 보면 워낙 많이 미리 우리나라처럼 미리 빠져 있어가지고 이건 61.8% 밑에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때 명절이어서 쉬고 장이 열었을 때 이때 8%인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8% 빠지고 나서 지금 다 회복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거 일봉입니다. 이거. 다 회복을 했어요. 어쩌면은 이게 아까처럼 하나, 둘, 셋 해서 쭉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금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중국으로.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빨리 코로나를 잡아서 그러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이 민주당 경선에서 좀 우위를 점했다고 뭐 이렇게 올랐다,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원래 이 코로나만 아니면 트럼프가 그냥 되는 거죠. 재선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트윗을 날리고 연준이 있다고 그래서 증시가 오르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그게 통하니까. 네? 오늘은 좀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금리 제로 베이스로 가고요. 서프라임 왔을 때 이때가 금리가 5.25입니다. 제 기억에 5.25에서 5.5였을 거예요. 그 금리를 제로 베이스로 가고 양적 완화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 좋아졌다고 오르고,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또 양적 완화 또 할 거야. 그래서 오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연준이 3월 19일 날 열리게 돼 있는데 급하게 보통 0.25% 25pp 내리지 않습니까? 50pp를 확 내려버리잖아요. 이번에 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르나? 그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돈을 푸니까 어떻게 됐죠? 서민들한테는 돈이 없어요. 어차피. 또 금융권. 가진 자들의 또 잔치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욕심이 하발토이니 그 돈이 다 어디 갑니까? 증시하고 부동산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부동산도 오르고. 경기는 좋아지든 나빠지든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미국 증시가 퍼가 19 가도 20원짜리 가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는
주식은 미국 가서 사고, 물론 연기금은 잘했죠. 이번에 작년에 30% 수익이 났다는데 좀 정리했나 모르겠습니다.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채권은 브라질 가서 브라질 거 사고, 부동산은 강남만 사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부동산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저는 사람 잘 안 만납니다만, 그 사람은 머리를 이고 사는 사람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아니면 두 개가 같이 합쳐졌던가.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부동산을 말하면 강남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도 부동산을 얘기해. 지금 구조조정에 뭐에 지금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이 난리를 치는데 전부 다 빚더미 앉아 있는데. 그럼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좀 오늘 너무 기네 이거. 그래서 결론이 미국 시장은 참여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50pp 내린 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연준에서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50pp 내린데 빠진 이유가 그거였었죠. 물어봤죠. 금리 인하 말고는 다른 대책이 안 씁니까?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돈 풀란 얘기죠. 없다고 얘기했죠. 없긴 뭘 없으니까 무조건 풀어야 돼요. 언제까지? 하락 멈출 때까지 증시. 그러면 무한 양적 완화 오면 그때 대바닥 나오겠죠.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코로나를 확실히 잡든가.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확산 분위기인데 미국은 지금 시작하는 건데 잡으려면 최소한 세 달은 두세 달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거.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 전에 토비스 말씀드렸죠. 이거 토비스 주봉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 종목들은 이런 게 잘 안 맞는데 하도 빠지니까 이제 한번 그거 보는 거죠. 선을. 그거 보면 61.8% 조정이 7,400원 정도 나옵니다. 이제 오늘 종가는 7,480원에 끝났는데 이제 꼬리꼬리 달리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것보다 무너진 종목들이 부지기수예요. 개별 종목들이.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이때 샀거든요. 9,000원 좀 넘게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아마 조정받으면 아마 8,400원 정도, 38.2% 정도, 요거 8,400원 언저리가 사신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이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공교롭게 이제 코로나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지만 타격받은 게 뭐 관광, 뭐 호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공. 이 토비스가 그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여서 카지노 지금 문 닫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게 빠졌는데 이 퍼가 지금 3.81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참 저는 그래서 지금 그때 말씀드릴 때 2분기 실적까지 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월 중순 7월 말까지 보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살 때부터 그때는 코로나가 안 나왔을 때죠. 물론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오겠죠.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괜히 제가 말씀드려서 손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죄송합니다. 결론이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래서. 근데 이게 월봉이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 낙폭이 다 과대하지만 그래서 실적이 되고 또 자동차 또 이쪽 전장 쪽으로도 하니 뭐 앞으로 실적 코로나만 좀 잠잠해진다 하면 그때는 그때 가서 저는 무릇 하려고 그래요. 딴 데 가서 현금으로 50%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딴 데 가서 수익 난 거 가지고 지금은 안 살 거예요. 가격이 이거보다 더 올라서 하더라도 분위기가 혼혈됐을 때 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손해 보신 분 계시면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고 25분 됐네. 은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되면 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은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일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은이고, 금시세를 잘 보십시오. 지금 계획대로는 아니죠. 예상대로 지금 미국 시장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제 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이 간 다음에 은도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올해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2, 3년에 걸쳐서 오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뭐 순전히 제 예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이 심리가 많이 위축됐으니 또 피해 가야죠. 여담으로 제가 과거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예언서죠. 우리나라가 세계의 초우량 국가가 되는데 두 가지로 세계의 최인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예언입니다. 그냥 예언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군사적으로 국방력으로 그 당시 때 표현이죠. 인마를 살상하지 아니하고 적을 무력화시키는 무기, 강력한 무기를 우리나라가 갖는다고 하여튼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뭐 EMP탄도 뭐 해당이 되겠고 또 우리 또 인터넷 그런 거 잘하니까 뭐 해킹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하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큰 역병이 돌아서 인류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치료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무상으로 준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인류 국가가 된다.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 혹시 압니까? 저는 그래서 여담으로 우스갯소리로 황우석 때 혹시 그거 아닌가 싶었는데 모르죠. 이건 변이가 또 일어나니까 올해는 아니더라도 백신이야 예방이고 치료제니까 치료제가 먼저 나오잖아요. 백신은 더 힘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잡히더라도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될지 또 어떤 변이를 일으킬지 지금도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데 여기서 살상력까지 높아지면 이거는 뭐 재앙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마시고 저 조카도 결혼 취소했습니다. 한 3주 전에 취소했는데 가기가 꺼림직하죠. 사람들은 모이는데 장례식장도 그러고 그냥 봉투해도 뭐 누구도 뭐라고 할 그런 사회 분위기는 아니니까 하여튼 사람 모이는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